안녕하세요. 무디 디자인 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구에 위치한 A1 히트니스 시청점에 왔습니다. 이제 300평에 달하는 이제 대형 헬스장인데 디자인 스페이스가 여기를 어떻게 인테리어에 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인테리어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랑 운영에 대한 꿀팁이나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비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이제 여기는 그 을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강역, 그리고 광화문역 세 개의 역이 겹치는 곳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구라는 곳은 억대 연봉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급스러움과 와우 포인트가 로비에 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 했고요.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리석으로 무늬를 낸 타일을 사용했고, 대형 박판 타일을 사용해서 로비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골드 포인트의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했고, 로고에서도 백라이트 로고를 시공을 해서 여기는 항시등으로 뒀어요. 이제 쉬는 날에도 손님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헬스장이다, 되게 멋진 헬스장이다 라는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로비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이쪽은 입구에서 바로 나오는 통로예요. 손님들이 헬스장 왔을 때 이제 오자마자 해야 되는 게 옷 찾는 거, 그리고 이제 수건 찾는 건데 바로바로 찾지 못하는 그런 공간 구획을 해놓은 곳도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고 조금 찾기 편하도록 맞춤 제작한 가구를 바로 입구 앞에 뒀습니다. 네, 스트레칭 존인데요. 아무래도 몸을 푸는 공간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여기가 딱 몸 푸는 공간이면서 어느 정도 공간 구획이 될 수 있게끔 일반적인 파티션을 쓰지는 않았고요. 곡선으로 된 공간 분리를 해서 어느 정도 개방감과 함께 공간 분리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거울과 그리고 이제 베드를 사용해서 이제 PT를 받으시고 몸을 풀거나 이러실 때 겸사겸사 이곳 공간에 대한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획을 했습니다. 네, 이쪽은 머신존인데요. 머신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원래는 머신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간을 구성할 때 주의할 점이, 처음에 공간 구획을 고려하실 때 파티션으로 모든 공간을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 안 좋은 점이, 영업을 하다 보면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분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헬스장에서 머신존은 계속해서 기구가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공간의 자유도를 조금 높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은 전혀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그냥 똑같은 톤의 넓은 공간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네, 이쪽은 프리웨이트 존이에요. 이제 프리웨이트 존이 이제 손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몸을 감상하고 운동을 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조금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 이제 통유리로 시공을 했고요. 이제 바닥에는 이제 매트를 깔아가지고 이제 아령이나 이런 걸 놓았을 때 소음을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구성을 했고요. 대형 건물들 인테리어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사실 기둥이 방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둥도 마찬가지로 되게 방해되는 요소였는데, 이 기둥을 기준으로 프리웨이트 존과 머신 존을 구분을 해가지고 공간 구성을 기획을 했고요. 기둥도 사실 너무 못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트지로 감싸고 위에는 이노솔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간접 조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웨이트 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비추면서 몸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노솔 조명을 위에 배치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집중형 조명을 사용함과 동시에 나머지 조명들은 전부 다 간접 조명으로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은은한 분위기, 몸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조도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쪽에 프리웨이트 존을 구성한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환풍구입니다. 프리웨이트 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머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동 동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신을 두게 된다면 이런 환풍기를 막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리웨이트 존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으면서 이제 환풍기가 이제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이곳에 프리웨이트 존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쪽은 스크린 골프입니다. 종합적으로 가장 어려운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머신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가 사람마다 아무리 달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는 키에 따라서 이제 채가 휘둘리는 그런 반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통로에 대한 너비 그리고 이 층고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곳 같은 경우에도 층고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방음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려고 했거든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층고를 제일 높은 곳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채를 휘둘렀을 때 설비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층고의 높이는 최소 3m, 저희는 이제 권장사항으로는 한 3.2m 이상을 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마다 스프링클러가 2개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많이 배치되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소방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 거거든요. 이 스프링클러의 범위가 겹쳐가지고 모든 범위를 그 소방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서 있지 않은 저 안쪽까지 스프링클러가 이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 등을 고려해서 이 스크린 골프를 창업하실 때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하지만 여기 스크린 골프에서는 빔 프로젝터도 들어가야겠죠. 전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이 컴퓨터로부터 천장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전선 배치도 미리 설계 전에 고려하셔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통로입니다. 왜 일반적인 통로를 이제 찍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소방법에 의해서 통로 또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2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통로가 너무 좁으면은 구청에서 와서 이거에 대해서 재시공을 요청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에 대한 사이즈도 꼭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여기 통로에는 대부분 다 효율적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물함들에 대한 가구를 꼭 배치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물함을 제외한 통로를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사물함을 배치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통로가 이제 좁지? 라고 해서 재시공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통로에 대한 구성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가구에 대한 배치를 미리미리 무조건 설계 안에 넣어두셔서 설계를 하시고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은 필라테스실입니다. 네, 밖에서 본 것과 다르게 엄청 화사하죠. 필라테스 공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명 계획도 이제 간접등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플러스 이제 다운라이트로 좀 시공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밝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여자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더 밝은 톤의 인테리어를 하였고요.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꼭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예쁜 커튼이나 이런 걸 배치함에 따라서 되게 공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톤에 맞는 그런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필라테스실인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가 단체 필라테스 실이었는데 개인 필라테스 의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쪽에 재시공을 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상담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필라테스가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좀 예쁜 분위기의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공간을 배치를 해서 고객분들이 조금 더 예쁜 공간에서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PT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제 계약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실을 같이 배치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다양성을 조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룸 구획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비상 이 표시등입니다. 이거는 상시 표시등이라서 그 차단기를 내려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켜져 있는 그런 등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그냥 시공을 했을 때 설비나 전기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에 대한 규정을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꼭 이제 알고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샤워실 겸 탈의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간을 개인 부스로 시공을 했어요. 조금 더 프라이빗한 이제 샤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샤워 부스를 개인 샤워 부스로 시공을 했고요. 좀 더 아늑한 분위기를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샤워실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화장대 겸 이제 단장하는 공간이고요. 밖에서의 골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조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골드 엣지로 된 거울 배치를 하였고 이제 초록색 타일을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샤워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헬스장 대표님을 이제 모셔봤는데 운영하면서 이제 꼭 고려해야 될 점들의 팁을 좀 전달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118 스태프 이승철입니다. 네. 여기 창업한 지 이제 3년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 잘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기억나죠. 네. 저희 많이 싸웠잖아요. 엄청 싸웠죠. 네. 대시공이 일단은 너무 많았어요. 여기. 네네. 좀 대표적으로 좀 어려웠던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제 저희가 어려웠던 걸 서로 좀 정리하긴 했는데 네. 사실 근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공간 배치, 레이아웃 짜는 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이게 무이 디자인 채널에서 나가겠지만 무이 디자인이 꼭 아니어도 당연히 여기면 좋겠지만 꼭 인테리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이 공간은 이렇게 활용된다 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자꾸 산으로 가게 돼요. 공간 배치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렇게 배치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걸 기준 삼아서 레이아웃을 짜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빨리 공사 끝내고 영업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공무원과의 좀 소통이었죠. 여러분 공무원 믿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네. 그분들은 뭐 6개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계속 이제 그 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걸 그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손해는 여러분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하 1층 자체가 원래는 이종글린으로 나와 있다가 이제 건물사의 임대인의 사정으로 사무실로 변경했다가 네. 다시 이종글린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일 걸렸던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소방시설. 이제 이것도 약간 왈가왈부 됐던 게 저희가 다중이용 시설로 분류되느냐 네. 아니냐 요게 제일 큰 화두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다중이용 시설은 아니었어요. 네, 두 번째, 그리고 저희는 오픈형 그 개방형 연습실인데 이걸 소방 완비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결론은 안 받아도 됐어요. 네. 룸 형식은 그 소방 완비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였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용도 변경. 이건 임대인과 어떻게 보면 제 문제도 있지만 임대인의 문제긴 했는데
이종글린으로 변경하면서 네. 장애인 시설이 제일 걸렸어요. 음. 이건 사실 인테리어랑 별개긴 하죠. 맞아요. 네, 하지만 인테리어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네. 임대인에게 뭐 이런 뭐랄까 법률 규정이라던가 건설법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임대인에게 제공하면은 전문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하는데 원활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답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들이나 이제 공무원들마다 그런 규정들이 있고 네네.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심지어 이게 공무원마다 다를 때도 있고 네, 구청마다 다를 때도 있어요. 네, 여기 맞습니다. 이제 중구청인데 네, 그런 규정들을 꼭 확인을 잘 해주고 이런 네네. 관련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도 전달을 해야 되고 네. 클라이언트 분한테도 꼭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업체를 잘 만나서 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헬스장 창업을 그래도 이제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운영하면서 뭐 시작에서의 꿀팁을 운영하면서 좀 꿀팁이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헬스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거는 고려하고 창업을 해라. 고려하고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꼼꼼히 하실 테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창업 비용 대비했을 때 저도 사실 되게 그 창업 비용을 워낙에 이제 중심지다 보니까 네. 빡빡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금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될 걸 생각하고 네. 창업을 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안 됐을 때의 경우일 수도 꼭 생각을 해서 뭔가의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좀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입니다. 동업을 좀 추천해요. 사실 요새 추세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갔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누구랑 꼭 해라는 아니고 곁에 같이 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는 걸 추천합니다. 같이. 왜냐면은 1번이랑 연결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적으로도 리스크가 해칭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려웠을 때 물론 그래서 잘 선택하긴 해야 돼요. 어려웠을 때 서로에게 기대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혼자 힘보다는 둘이 됐을 때 직원이 아닌 또 다른 한 명이 있다는 거는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 네. 왜 이원일 셰프가 얘기했는데 네. 엄청 유명한 그 셰프가 네. 그 셰프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F&B의 전설인 분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일본 분이거든요. 책에서 네. 식당을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네. 그 세 가지가 뭐냐? 자리,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자리가 좋고 목이 좋으면 임관리비가 훨씬 비싸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값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예, 좋았을 때 더 높게 올라갈 거고 업사이드가 열려 있고 좀 어려울 때는 그래도 평타는 친다, 평균치는 나온다가 제 결론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업은 자리보다는 그러니까 자리가 기본적이지만 개개인의 이 직원들의 트레이너, 뭐 골프 프로, 뭐 필라테스 개인의 능력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퍼블릭 센터는 회원권이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식당이랑 같은 맥락으로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유입, 이 유동 인구가 받쳐줘야 홍보를 해도 들어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구에 위치한 300평대 A1 히트니스에서 이제 촬영을 해봤고요. 헬스장은 대표적인 시설업이에요. 시설로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1, 2년 하고 말 그런 곳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창업하시고 임대차 기업이 정해준 그런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시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인테리어를 꼭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헬스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설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공홈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거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이 디자인 스페이스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